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인천국제공항의 활주로를 바라보며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응시했다. 다리가 불편한 탓에 휠체어를 타고 탑승했지만 비행기 안에서만큼은 평범한 승객이 되고 싶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내 귀를 파고들었다. 얘야, 저 여자 봐, 장애인처럼 보이네. 비행기 타고 뭐 하러 가? 집에나 있지. 젊은 남자들의 목소리였다. 그들의 조롱은 점점 커졌고 주변 승객들이 불편한 시선을 보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다. 그 순간 내 옆자리에 앉은 여성이 나직이 속삭였다. 괜찮아요. 무시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많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다. 고개를 돌려보니 30대 중반쯤 된 여성이었다. 단정한 단발머리에 세련된 슈트 차림, 눈빛이 강렬했다. 감사해요. 내가 중얼거리자 그녀는 미소 지었다. 저는 김서연이라고 해요. 서울에서 일해요. 그렇게 우리의 대화가 시작됐다. 비행기는 이륙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나는 박지은, 28살.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다.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지팡이를 짚고 다녔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 그런데 사회의 시선은 늘 나를 장애인으로 규정지었다. 서연 씨는 듣기만 했다. 그녀는 자신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았다. 다만 인생은 예상치 못한 만남으로 가득하죠라고 웃으며 말했다. 비행 중간에 그녀가 물었다. 지은 씨, 사랑해 본 적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다. 글쎄요. 아직 제대로 된 건 없어요. 남자친구는 있었지만 제 다리 때문에 헤어졌어요. 서연 씨의 눈빛이 깊어졌다. 사랑은 외모나 조건이 아니에요. 마음이죠. 그녀의 말은 위로가 됐다. 착륙할 무렵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다. 서울에서 만나요. 그녀가 말했다. 그때만 해도 이 만남이 내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다. 다음 날 회사로 출근했다. 새 프로젝트 팀이 구성됐고 신임 팀장이 왔다고 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서연 씨였다. 안녕하세요. 김서연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녀의 미소가 나를 향했다. 나는 얼어붙었다. 비행기에서 만난 그 여성이 내 상사가 됐다. 동료들이 박수를 치는 동안 나는 어쩔 수 없이 웃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나를 알아본 걸까? 조롱받던 나를 본 그녀가 상사라니. 점심시간에 그녀가 나를 불렀다. 지은 씨, 어제 비행기에서 만난 거 기억나요? 그녀가 웃으며 물었다. 네, 팀장님. 내가 대답하자 그녀는 그냥 서연이라고 불러요. 회사 밖에서는 라고 말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가 시작됐다. 서연은 뛰어난 리더였다. 서울의 바쁜 IT 업계에서 그녀는 프로젝트를 이끌며 팀원들을 격려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쉽지 않아 보였다. 가끔 피곤한 표정을 지을 때 나는 걱정됐다. 어느 날 야근 중에 그녀가 커피를 가져다주며 말했다. 지은 씨, 당신 덕분에 일하기 즐거워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다. 서연은 레즈비언이었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LGBT는 여전히 금기시됐지만 그녀는 당당했다. 나는 그녀를 점점 더 존경하게 됐다. 주말에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한강공원 근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서연 씨, 왜 저를 도와주셨어요? 비행기에서 내가 물었다. 그녀는 당신 눈빛이 강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눈빛이라고 대답했다. 그날 우리의 대화는 깊어졌다. 서연의 과거를 들었다. 그녀는 대학 때 첫사랑을 했지만 가족의 반대로 헤어졌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힘들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죠. 그녀의 말에 공감했다.
나도 장애 때문에 차별받아 왔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회사에서 그녀는 엄격한 상사였지만 퇴근 후에는 친구처럼 대했다. 어느 가을날 우리는 제주도로 출장을 갔다. 제주의 푸른 바다를 보며 산책했다. 지은 씨, 여기 아름답죠? 서연이 말했다. 바람이 불어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그 순간 나는 그녀에게 끌리는 걸 느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한국의 보수적인 문화에서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건 위험했다. 출장 중에 사고가 일어났다. 내가 미끄러져 넘어지려 할 때 서연이 나를 붙잡았다. 조심해요. 그녀의 팔이 따뜻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우리는 와인을 마셨다. 서연 씨, 저 당신을 좋아해요. 내가 용기를 내 말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지은아. 나도 그녀가 속삭였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이 시작됐다. 사랑은 조용히 피어났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우리는 몰래 데이트를 했다. 홍대 거리에서 손을 잡고 걸었지만 주변 시선을 의식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동성애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서연은 조심해야 해. 회사에서 알면 안 돼. 라고 말했다. 나도 동의했다. 우리의 사랑은 비밀이었다. 주말에 우리는 한강에서 자전거를 탔다. 바람이 불어올 때 서연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지은아, 행복해. 그녀가 물었다. 네, 서연 씨 덕분에 내가 대답했다.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그 따뜻함이 영원할 것 같았다. 하지만 충돌이 시작됐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어려워지자 서연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녀의 전 여자친구, 미나가 나타났다. 미나는 서연의 대학 동기이자 과거 연인이었다. 그녀가 회사에 찾아와 서연아, 다시 만나자라고 말했다. 나는 그 장면을 우연히 봤다. 가슴이 아팠다. 서연은 이미 끝난 일이야 라고 했지만 미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미나는 부유한 집안의 딸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컸다. 그녀는 서연을 압박했다. 내 가족도 알게 할까? 미나의 위협에 서연은 흔들렸다. 한국에서 가족은 모든 것이었다. 서연의 부모님은 보수적이었고 그녀의 성 정체성을 모르고 있었다. 어느 날 서연이 나를 피했다. 왜 그래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미나 때문에. 미안해 라고 말했다. 그날 우리는 싸웠다.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울며 물었다. 서연은 사랑해. 하지만 현실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다음 날 미나가 회사에 와서 서연을 데려갔다. 나는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마음이 찢어졌다. 집에 돌아와 울었다. 다리가 아팠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아팠다. 서연과의 추억이 떠올랐다. 부산 여행에서 바다를 보며 키스했던 순간, 설날에 함께 떡국을 먹던 날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며칠 후 돌아왔다. 미나와 만나서 끝냈어. 하지만 그녀가 복수할 거야. 그녀가 말했다. 정말로 미나는 움직였다. 회사에 익명 제보가 들어왔다. 팀장 김서연은 레즈비언이다.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 그 소문이 퍼졌다. 사장은 서연을 불렀다. 이게 사실이야. 사장의 물음에 서연은 침묵했다. 나는 불안했다.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그런 소문은 치명적이었다. 동료들의 시선이 변했다. 누군가 장애인인데 상사랑이라고 속삭였다. 그 말에 나는 분노했다. 하지만 서연을 보호하고 싶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우리는 밤늦게 만났다.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 지은아, 미안해. 이 모든 게 내 탓이야. 서연이 울었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함께 이겨내요.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하지만 미나의 반격은 계속됐다. 그녀는 서연의 가족에게 편지를 보냈다. 당신 딸은 레즈비언입니다.
서연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서연아, 이게 무슨 소리야? 서연은 충격받았다. 가족 모임에서 그녀는 추궁당했다. 한국 집안에서 그런 건 용납 못해. 아버지의 노호가 들렸다. 서연은 집을 나왔다. 나의 집으로 왔다. 지은아, 나 이제 어떻게 해? 그녀가 울며 말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 밤,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다. 사랑은 고통 속에서 더 강해졌다. 시간이 흘렀다. 회사에서 서연은 압박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지지했다. 우리의 관계는 비밀이었지만 동료 중 일부가 알게 됐다. 한 여직원이 팀장님, 응원해요 라고 말했다. 작은 변화였다. 한국 사회가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LGBT 권익 운동이 일어나고 드라마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웠다. 서연과 나는 결심했다. 함께 싸우자. 위기가 절정에 달했다. 미나가 회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연이 나를 속였다. 그녀의 주장은 거짓이었지만 증거를 조작했다. 서연은 변호사를 고용했다. 이겨낼 수 있어,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스트레스로 그녀의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에서 진단받았다. 과로로 인한 우울증에 나는 걱정됐다. 매일 그녀를 돌봤다. 서연 씨, 쉬어요 왜 내가 말했다. 그녀는 지은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미소 지었다. 우리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빛났다. 가족 문제도 심각했다. 서연의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왔다. 집으로 돌아와. 그런 생활 그만둬,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서연은 엄마, 저 사랑해요. 이 사람이에요 라고 나를 소개했다. 부모님은 충격받았다. 장애인 여자랑. 미쳤어. 아버지의 말에 나는 상처받았다. 하지만 서연이 나를 지켰다. 지은이는 제 인생의 빛이에요. 그녀의 말에 부모님은 침묵했다. 그날 긴 대화가 이어졌다. 한국의 전통 가정에서 동성애는 낯설었다. 하지만 서연의 눈물 어린 호소에 어머니가 말했다. 생각해볼게 작은 희망이었다. 회사에서 소문이 커지자 사장이 결정을 내렸다. 서연 씨, 휴직해. 그것은 사실상 해고였다. 서연은 절망했다. 모든 걸 잃었어. 그녀가 울었다. 나는 아니야. 나 있잖아 얘라고 위로했다. 그때 동료들이 모였다. 팀장님, 우리는 믿어요. 그들은 청원을 했다. 사장은 놀랐다. 한국 회사에서 이런 일이, 하지만 여론이 변했다. LGBT 지지자들이 SNS에 글을 올렸다. 러비즈러브 해시태그가 퍼졌다. 서연은 용기를 얻었다. 미나와의 대면이 있었다. 카페에서. 왜 그래? 왜 나를 괴롭혀? 서연이 물었다. 미나는 너를 사랑했으니까? 배신당한 기분이야 라고 말했다. 서연은 미안해. 하지만 이제 그만해.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알았어. 포기할게. 그렇게 반격이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서연과 나는 새로운 시작을 했다.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했다. 나는 그녀를 도왔다. 우리의 사랑은 공개됐다. 친구들에게 말하자 대부분 축하했다. 한국이 변하고 있어, 서연이 말했다. 가을에 우리는 남산타워에 갔다. 서울의 야경을 보며. 지은아, 영원히 함께할까? 그녀가 물었다. 네, 내가 대답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약속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내 다리 상태가 악화됐다. 수술이 필요했다. 서연은 나를 간호했다. 걱정 마, 내가 있어. 병원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사랑은 강했다. 수술 후 나는 회복됐다. 서연의 부모님이 방문했다. 서연아, 행복하면 돼. 어머니가 말했다. 화해였다.
새로운 챕터가 열렸다. 서연과 나는 동거를 시작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침에 함께 김치를 먹고 저녁에 K-드라마를 봤다. 우리의 일상은 평범했지만 행복했다. 지은아, 사랑해, 서연이 매일 말했다. 나는 그녀의 품에서 안정을 느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길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이상한 시선이 따라왔다.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힘들어, 친구가 말했다. 우리는 무시했다. 서연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LGBT 친화적인 스타트업에서. 여기서는 자유로워, 그녀가 웃었다. 나도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우리의 삶은 안정됐다. 여름에 우리는 강원도로 여행 갔다. 산책로에서 꽃을 보며.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서연이 말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사진을 찍었다. 행복한 미소. 하지만 과거가 다시 나타났다. 미나가 사과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행복해의 서연은 용서했다. 인간이니까 그녀의 너그러움에 감동했다. 가족 모임에서 서연의 부모님이 나를 받아들였다. 지은 씨, 우리 가족이 돼, 어머니의 말에 울었다. 한국의 전통이 서서히 변했다. 고조되는 감정 속에서 우리는 결혼식을 꿈꿨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지만 상징적인 의식을 했다. 친구들이 모인 파티에서 영원히 함께 우리는 맹세했다. 그날 눈물이 흘렀다. 사랑의 승리였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서연의 건강이 다시 나빠졌다. 우울증이 재발했다. 미안해, 지은아,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함께 치료를 받았다. 포기하지 마, 우리의 사랑은 치유였다. 치유의 과정은 길었다. 서연은 상담을 받았고 나는 그녀를 지지했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 매일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의 봄, 벚꽃 아래서. 지은아, 내가 내 구원이야, 서연의 말에 가슴이 벅찼다. 우리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사회활동을 시작했다. LGBT 모임에 참석했다. 우리의 이야기를 공유해요, 서연이 제안했다. 강연에서 우리는 비행기 만남을 말했다. 청중이 감동했다. 한국 사회가 변해야 해, 우리의 목소리가 퍼졌다. 가족과의 화해가 깊어졌다. 설날에 함께 모였다. 할머니, 이 사람이 제 사랑이에요, 서연이 말했다. 할머니는 행복하면 돼, 라고 웃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였다. 하지만 작은 충돌이 있었다. 회사에서 차별이 일어났다. 레즈비언 상사라니 누군가 말했다. 서연은 대응했다. 인권을 존중해, 그녀의 용기에 박수가 터졌다. 여름 휴가에 우리는 제주로 갔다. 바다에서 수영하며. 자유로워, 서연이 웃었다. 그곳에서 우리의 사랑은 절정에 달했다. 영원히. 결말은 따뜻했다. 서연의 건강이 회복됐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카페를 열었다. 사랑의 카페. LGBT 친화적인 공간. 손님들이 모였다.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그들의 말에 뿌듯했다. 비행기 만남은 우리의 운명이었다. 조롱 속에서 피어난 사랑.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행복했다. 지은아, 사랑해, 서연의 말로 끝났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만남으로 아름다웠다.